이상한 일을 겪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2년을 하다가 지친 서울 생활로 인해 내 고향인 충북으로 내려와 다시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었다. 어느 날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다. 그 결과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하여 충북의 K공장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내가 일할 직종은 재고관리 파트였다. K공장은 충북에서 좀 이름 있고 큰 회사였다. 나름대로 뿌듯했고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다. 입사 첫날 내 사무실을 가기 위해 공장 안을 들어갔다. 사무실을 가는 동안 냉동창고 11개를 거쳐 뻥 뚫려있는 공장 복도를 지나 한참을 가니 어두컴컴한 구석진 곳에 사무실이 있었다. 사무실은 냉동창고 근처라 여름에도 15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앞으로 나랑 같이 일할 팀장님이 앉아 계셨다. 헌데 사무실 인원은 그 팀장과 나 두 명이었다. 팀장은 올해 45살이었고 전라북도 전주 사람이었다. 회사 내에서는 말도 없고 과묵한 사람으로 통했고 일할 때만큼은 확실히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었다. 나는 그 팀장 밑에서 일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일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을 하였고 그 팀장한테도 인정을 받아 둘이서 업무를 총괄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팀장과 함께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다.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은 집에 가기 글렀구나 생각하며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시간은 밤 10시가 지나고 있었다. 생산 직원 야간 근무자 3명을 제외하고 우리들은 어두컴컴한 사무실에서 불빛 하나로 의존하며 일을 하고 있었다. 배고프지 않냐? 우리 뭐라도 먹고 하자야. 오늘 날밤 가려면 뺑이 쳐야 되는데 라고 팀장님이 말하길래 대답했다. 그러죠 팀장님, 저도 죽겠어요. A씨, 왜 하필 오늘이래요 진짜? 우리 둘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회사 식당을 가서 야식을 먹기 위해 나섰다. 공장 내부의 불은 소등 상태였고 CCTV에 붉은 불빛만 반짝이고 있었다. 둘이 식당에 들어가 라면 3봉을 삶아 소주 각 한 병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후 다시 일을 하러 공장으로 들어갔다. 팀장과 같이 복도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찰나였다. 냉동창고는 항상 문이 닫혀 있고 버튼식이었으며 눌러야지 문이 열리는 자동 시스템식이었다. 그런데 복도 좌측에 7번 창고가 열려 있었다. 이 시간에 열 사람도 없는데 그 문이 열려 있던 것이었다. 생산 근무자들은 생산 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고 그 시간에는 우리 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곳이었다. 팀장님, 이거 어떤 새끼가 열어놨대요? 아까 우리 문 다 닫고 왔잖아요. 그러게 말이요. 누가 장난친 거 아니요? 처음에 우리들은 누군가가 장난을 쳤나 보다 생각하며 그 상황에서 문을 닫고 사무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사무실 바로 옆 3번 창고가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떤 새끼야? 누구야? 나는 화가 나서 어떤 새끼인지 몰라도 잡히면 뒤진다라는 각오로 밖으로 나가서 확인했는데 아무도 있지 않았다. 팀장님, 뭐예요 이거? 아 진짜 어떤 새끼가 장난하나? 나랑 같이 한번 둘러보자. 우리 둘은 살짝 겁을 먹었지만 바쁜 업무의 스트레스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 있었다. 팀장님과 나는 3번 창고에 불을 켜고 내부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참 30분간을 창고를 뒤지고 나온 후 김샜다는 표정으로 우리 둘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때 그 시간은 정확히 오후 11시 38분을 지나고 있었다. 하도 미심쩍어 경비실에 연락을 한 후 그 시간에 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CCTV 검사를 요청했다. 경비실로 팀장님과 같이 확인하였는데 문을 연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문이 자동으로 열린 장면을 보게 되었다. 경비실 아저씨는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계속 지켜볼게. 그 말을 듣고 난 후 우리 둘은 다시 대수롭지 않게 사무실로 들어갔다. 시간은 흘러 오전 12시 34분이 지나고 있었다. 우리 둘은 너무 피곤하여 사무실 안에 가니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기로 한 후 소등을 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다시 한번 3번 창고의 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나와 팀장님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 둘은 지레 겁을 먹고 어떤 새끼야 하고 몽둥이를 들고 동시에 뛰어나갔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때 복도에서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분명히 잘못 들은 소리인 줄 알았는데 뛰어가는 소리가 들린 것이었다. 나와 팀장님 귀에서 말이다. 그러더니 아까 야식 먹으러 갈 때 열려있던 7번 창고의 문이 우리 눈앞에서 스르르 열리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리다가 발소리가 멈췄다. 우리 둘은 그제서야 지레 겁을 먹기 시작했고 몰래 그 복도를 걸어가며 7번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열려있는 7번 창고 입구에서 우리 둘은 동시에 보고 말았다. 키는 170가량이었고 마른 체형이었는데 우리를 노려보면서 웃고 있었다. 초점 없는 눈으로. 나와 팀장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사내는 우리 쪽으로 걸어오더니 이런 말을 했다. 여기 내 집이야. 니네들 죽기 싫으면 나가. 나와 팀장은 기절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회사 측에 이야기를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여기 회사터가 원래 공동묘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1976년에 처음 설립하여 24년간 운영해 오다가 망하고 다시 새로 리모델링하여 시작한 회사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때 당시에 일했던 직원들 중에도 일하다가 기계에 깔려 죽은 사람도 몇몇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나와 팀장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경비실의 CCTV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경비실에 가서 CCTV 요청을 의뢰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랬다. 우리가 같이 있었던 게 한 형체가 아니라 여러 형체랑 같이 있었단 사실을. 분명히 CCTV에 그것들이 있었다. 한 개의 형체가 아닌 여러 형체가 돌아다니는 것을. 그리고 더 놀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어제 경비실에 CCTV를 요청했던 그 경비 아저씨. 알고 보니 그날은 경비원이 비번이었기 때문에 CCTV 무인 카메라만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럼 나와 팀장님은 대체 누구랑 얘기했던 것이었을까? 그 사람은 누구였던 것일까? 사람이었던 건가? 그 뒤로 우리 둘은 한날 1시에 회사를 퇴직하고 팀장님은 현재 경기도 이천에 엑소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고 계시고 나는 충북에서 내 나름대로 공부를 하여 스펙을 쌓아가고 있다. 우리 집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K회사. 가끔 드라이브 갈 때 지나쳐가는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회사다. 그때 그 7번 창고의 남자와 경비 아저씨를 생각하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